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핵잠수함 연료는 70% 농축 우라늄, 핵무기는 90%가 필요하죠. 한국이 노리는 게 뭔지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대만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예일대 박사와 전직 해군 함장이 한미, 미일 정상회담을 분석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뉴스 속 감동을 전하는 감동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만 언론의 분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 TVBS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예일대 정치학 박사이자 전 국회의원인 곽정량 씨, 그리고 전직 해군 함장인 황정휘 대령을 초청해서 두 정상회담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이 화제가 된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에 대한 전 세계 언론의 놀라운 반응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정량 박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핵잠수함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뭘 얻어낼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 산업적 기회, 전략적 가치까지 함께 계산했다는 겁니다. 곽정량은 핵잠수함은 궁극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고, 두 번째로 미국의 한반도 주변 핵잠수함 필수 활동을 한국이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군사적, 전략적 사고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먼저 미국 AP통신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다.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조차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 한국을 핵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다. 뉴스위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번 합의는 오쿠스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의 기술 공유다. 한미 동맹의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다. 참고로 오쿠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협력체인데 여기서도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했지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기술 공유까지 포함된 거라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적 측면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비슷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어냈을까요? 곽정량 박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업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 산업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32%로 세계 1위고요. 곽정량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차이를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 비용까지 협상에 포함, 미국에서 공사할 부두를 한국에 매각하라고 요구, 미국 군함 수리 사업까지 논의, 심지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까지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곽정량은
한국 조선 기업과 협회까지 다 데리고 갔다며 매우 똑똑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과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곽정량 박사는 일본 협상 결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일본 매체들이 이미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국과 황금기의 틀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일본이 지불해야 할 내용일 뿐 미국의 일본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다. 일본이 약속한 내용들을 보면 5,500억 달러 투자, 미국산 쌀 구매 75% 증가,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옥수수 추가 구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재평가. 곽정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 즉시 일본이 5,500억 달러 약속을 잊지 말라고 글을 올렸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일본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2%에서 3.5%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곽정량은 어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화려한 모습만 보았지만 다카이치는 오늘부터 두통을 앓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미 투자의 보상이라고 분석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이 보유국이 한정된 핵잠수함을 보유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좀 더 우려 섞인 톤이었는데요.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함장인 황정휘 대령은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회를 잡는데 매우 능하다고 하며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요. 당신, 나에게 투자하라고 하니 나는 당신과 함께 잠수함을 제조하겠다고 말하면서 핵잠수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정휘 대령은 핵잠수함의 농축 우라늄 농도가 70%인데 핵폭탄을 만들려면 90%가 필요하다며 고농축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술 기반 자체를 확보한다는 의미죠. 황정휘 대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군사력 순위 1위다. 2025년 전체 군사력 순위에서는 세계 5위로 앞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라는 4개 초강대국이다. 그들의 인구를 보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했다. 한국이 5위인데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하다. 황정휘 대령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조심해야 할 만큼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여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6개국 뿐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면 동북아 군사 균형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국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국회에서 곧바로 개발에 나서면 2030년대 중반께 5,000톤 이상급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부터 양산까지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전문가는 더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다 있다. 정부가 예산만 꾸준히 지원한다면 7년 내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를 독자 설계 건조한 경험이 있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다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하거나 농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대당 1조 원 안팎인데 핵 추진 잠수함은 3조 원 이상, 미국에서는 대당 5조 원 넘게 든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주변국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AP통신도 이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며 중국 견제 의도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밝힌 상황이죠. 일본 내에서도 우리도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수중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곽정량 박사는 미래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국이 미국 군함 수리까지 하려면 미국이 외국에 군함을 줄 수 없도록 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한국에 특별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정량은 그러면 한국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이재명은 조선업계를 모두 끌고 가는 매우 똑똑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조선 산업이 쇠퇴한 상황이라 서로에게 필요한 협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주고 먼저 2,000억 달러를 내야 하니 다카이치는 매우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돈보다는 기술과 산업적 기회를 얻는 쪽으로 전략을 짰고 자국의 강점인 조선 산업을 적극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약속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구체적으로 얻은 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뒷받침하듯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획득에 대해 67년 만에 역사적 전환, 극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조선 산업 전체를 미국 시장에 진입시키는 기회로 활용했고 일본은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대만 TVBS 방송에 나온 한미미일 정상회담 비교 분석과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협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제3국 전문가와 외신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